비단아 씨까지 등장. 코미디 자초한 황당 국정조사. 윤 대통령 탄핵 시국을 맞아 주말마다 수십만 명의 시위대가 찬반 위로 나뉘어 집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 상황은 불안불안하고 국회에선 나라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권력 찬탈 놀이에 빠진 요즘입니다. 국회 청문회엔 비상계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무속인 비단아 씨가 등장해 야당의 황당 보여주기 쇼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앞서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성창일TV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장과 힐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디자이너 앙드레 킴의 인생은 1999년 온 로비 국회 청문회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그가 참고인 선서 때 앙드레 킴입니다 라고 말하자 법사위원장은 본명을 말하세요 라고 했고, 이에 김봉남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프랑스 유학파 앙드레 킴의 고향이 구파발이라는 것과 본명이 김봉남이란 사실이 처음 알려졌습니다. 세간을 뒤흔든 온 로비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한 국회 청문회였습니다. 재벌가 부인과 그로부터 옷값을 대납받은 의혹 당사자들이 줄줄이 불려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관심은 청문회 둘째 날 증인이었던 디자이너 앙드레 킴이었습니다. 고관 대작 여인들이 드나든 옷집 리스트에 그의 매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유의 하얀색 의상에 화장기 짙은 얼굴로 등장한 그는 의원들의 퉁명스러운 질문에도 나긋한 말투와 상냥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흘간 청문회는 맹탕이었고 밝혀낸 건 앙드레 킴의 나이와 김봉남이라는 본명뿐이라는 비아냥이었습니다. 청문회 중 좌중에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는 의원들에게 제 패션쇼에 꼭 와달라라는 말로 청문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집에 와선 가족에게 우리 이민 갈까라고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천안에 있는 그의 묘비에는 영어로 쓴 앙드레 킴과 계령 김공봉남지묘가 함께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적폐청산이라면 안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2018년 10월 10일 국가대표 야구 감독 선동열이 국정감사에 불려 나온 것도 이런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선 감독이 병역 면제 특례를 줄여 특정 선수를 대표팀에 선발했는데 그 배후에는 적폐 세력이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질책하자 선동열 감독은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여야 했습니다. 그 후 대표팀 전임 감독제는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우연인지 국가대표 야구팀 성적도 급전직하했습니다. 그날은 야구인 사이에서 치욕의 날로 불렸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튀기에 무슨 일이든 다 합니다. 증인 채택은 좋은 도구가 됩니다. 2023년 국정감사에서 과일에 설탕물을 바른 중국식 설탕과자 탕후루 대표가 국회에 불려 나왔습니다. 소화비만, 소화당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추궁의 회사 대표는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학생들 입맛이 변했는지 탕후루 열풍은 그때를 기점으로 꺾였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이 300조 원이라고 주장했던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윤지호라는 연예인을 국회에 간담회로 불러 윤지호의 대국민 사기극 무대를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최서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고 사기 혐의를 받는 윤지호는 캐나다에 도피 중에 있습니다. 한편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전 수차례 찾아갔다는 무속인 비단아 씨가 4일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비단아 씨를 상대로 노상원에게 무슨 점괘를 봐줬는지, 계엄과 관련한 얘기가 있었는지, 구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이날 공청회에 정작 노상원 전 의원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점을 보고 비상계엄을 했다는 식의 무속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여기 오는 걸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참석해줘서 감사하다면서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한 의원은 노 전 사령관이 배신자 색출을 위한 군인 명단을 제시하면서 점괘를 의뢰한 적이 있나? 비상계엄과 관련한 이야기는 없었나? 등의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비단아 씨는 노상원이 점괘를 의뢰한 건 맞지만 비상계엄과 관련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이 노상원이 배신할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나라고 하자 비다나 씨는 나와 뭔가 함께 있을 때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지를 많이 물어봤고 군인들마다의 운을 많이 물어봤다라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굿도 하느냐, 노상원이 굿은 요청하지 않았냐라고 물었고 비다나 씨는 그런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비다나 씨와 비상계엄의 연결고리는 밝혀내지 못했고 결국 쇼에 그쳤다는 평입니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김건희 여사가 관련됐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단언하건대 김건희 여사는 계엄 선포 자체를 몰랐다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장 씨는 특히 오빠 내가 위험해 빨리 계엄해 하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 발언 관련해서 박지원 의원이 우리 정치의 원로이고 중진인데 너무 지나친 인신공격을 많이 한다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음모론도 그렇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반려견을 자기가 입양하겠다느니 여사 걱정하지 말라 곧 구치소 간다느니 이런 거는 국민적 혼란과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원로 정치인의 책무와는 한참 벗어난 그냥 저작거리 발언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계엄과 무속 연관 논란 관련해서도 노상원이라는 전직 군 관계자를 자꾸 언급하는데 적어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나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무속인을 만났다거나 무속 조언을 받았다거나 하는 정황과 제보는 전혀 안 나오고 있다며 야당이 곁가지를 가지고 무속 계엄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청문회에 나왔다는 비다나 씨라는 무속인도 결국 노상원이라는 사람과 접촉이 있었던 것이지 여인영, 이진우 이런 사령관들과 접촉이 있었던 건 전혀 아니다. 민주당이 무속 프레임으로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비상계엄 전후의 본질적 진실을 알리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게 장 씨의 주장입니다. 계엄 선포 날짜랑 시간을 한자로 풀었으면 왕왕왕 이런 게 나온다. 이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거봐 그럴 줄 알았어. 저런 게 있다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는 사회자의 물음에 장 씨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악의적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문화권이 한자다 보니 수많은 한자어가 존재한다. 그걸 다 뜯어 붙이면 뭐든 다 할 수 있다며 중요한 건 그런 연결고리 하나를 억지로 끌어와서 무속 프레임을 막 씌우는 게 비상계엄 전후 과정의 실체를 밝히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만해라. 라고 장 씨는 재차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공지능이 빠르게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지만 점집은 갈수록 느는 추세라고 합니다. 젊고 매력적인 청년 무당들이 출연해 짝을 찾는 지상파 프로그램이 시청률 1위를 달리고 있다는 뉴스도 나옵니다. 민초와 가장 가까우면서도 멸시의 대상이기도 했던 무당이 어느덧 어엿한 직업인으로서 인정받는 존재가 됐습니다. 비상계엄 국회 청문회에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여러 번 찾아갔다는 무속인 비다나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비다나 씨에게 노상원의 무슨 점을 봐줬는지 계엄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집중 질문했습니다. 비상계엄과 무속을 어떻게든 엮어보려 했지만 점괘에 맞춰 계엄을 선포했다는 화끈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굳은 표정의 장성들 앞에서 환하게 웃는 무속인을 보니 희극인지 비극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여러분들은 국회 청문회 비다나 씨의 등장 코미디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창힐 TV였습니다.